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소개받은 전찬수라고 합니다. 박수도 쳐주시고, 제가 아까 조금 일찍 와서 여기서 이렇게 뭐 찬양 연습하시는 걸 보니까 이렇게 좀 시니어 분들이 또 이렇게 사회적 소셜 인터랙션을 하시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굉장히 그 치매는 예방에 되게 많이 도움되는 거라고 요즘에 특히 이제 아멘입니다. 네. 그 요즘에 학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라서 그런 모습 보시는 게 너무 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화면은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혹시 내가 치매 초기, 치매와 치매가 아닌 것,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치매가 뭐 많이 심해지면 치매구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이게 치매인지 치매인가 아닌가 그게 궁금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병원에는 안 오시지만 계속 물어봐요. 저한테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러시는데, 어떤 친구는 본인이 제 그 심리학과 교수하는 친구도 있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내 요즘은 깜빡깜빡해. 치매 아니냐? 뭐 이렇게 전화도 오시고. 그래서 제일 좀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초기 치매 의심 증상 상황에서 이게 진짜 뭐 치매냐 혹은 아니냐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구분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치매가 아닌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분은 이제 예전에 조금 이렇게 약간 지방에서 일을 할 때 어느 날 이렇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끌고 왔어요. 병원에 끌고 왔어.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밥을 달라고 그랬더니 좀 전에 줬다는 거야. 안 먹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할아버지가 깜빡하시는 건지 할머니가 깜빡하시는 건지 구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쫙 물으니까 할머니가 범인이야. 할머니가 요즘에 이제 깜빡깜빡 하시는데 계속 그러시는 건 아니고 가끔 그러셔. 그리고 여쭤보니까 여기가 뜨겁대. 여기가 뜨거워. 가슴이 뜨겁대. 뜨거워서 막 잠이 안 온대. 근데 할아버지가 대보면 하나도 안 뜨겁대. 근데 할머니는 뜨거워서 미치겠대. 그런데 그 인지기능 저하가, 기억력 저하가 계속 있으시는 건 아니고 어떤 날은 심했다가 또 아닌 날은 또 괜찮으셔.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거야. 가끔씩 잠 못 자고 옛날 일 생각나고 할아버지가 뭐 속 썩이고 뭐 그 있잖아요. 그쵸? 그거 떠올리면 막 잠을 못 자고 막 열이 나고 그래서 깜빡깜빡 하셨던 거야.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냥 일단 그냥 항우울제, 세로토닌 높이는 약 좀 씁시다 해가지고 그거 쓰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랬더니 깜빡하는 것도 별로 없어지셨어.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치매가 아닌 케이스죠. 다음 슬라이드 주시겠어요? 이분은 얼마 안 드셨어요. 얼마 안 드셨고 70대 남성이신데 저희 병원에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그리고 딸이랑 같이 왔어. 근데 딸이 막 걱정하는 표정으로 막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치매 같아요. 왜요? 왜? 그랬더니 저랑 전화했는데 아빠, 나 그러니까 항공권은 어디서 끊었어? 대답을 했어, 분명히. 그리고 한 1분 있다가 너 근데 그 비행기표는 어떻게 됐냐? 한 1분 전에 대답했는데 그 질문을 또 하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딸이 갑자기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엄마 아빠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병원에 딱 오셨어. 오셨는데 이분도 딱 이렇게 면담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으셨어요.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고 워낙 예민하신 분이야.
그때 당시에 이제 딸이 뭐 귀국하니 안 하니 이슈 가지고 고민이 엄청 많으셨던 상황이셨어요. 그러니까 딸의 얘기를 듣고선도 그냥 그게 흘러 지나간 거야. 대화를 하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본인도 워낙에 건강 염려증도 많으시고 걱정이 많으니까 내가 그랬냐? 나 어떡하냐? 하면서 병원에 오신 거야. 하셔서 인지기능 평가를 했는데요. 30점 만점에 30점. 다 맞추셔. 아유, 뭐 아니신 듯합니다. 해서 이분도 그냥 그 세로토닌 높이는 항우울제를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원래 그 아내분이랑 요분이랑 되게 예민하죠. 그래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막 이렇게 소가리를 많이 하고 막 2, 3일 대화도 안 하고 막 그러셨었는데 두 분 다 드렸어요. 두 분 다 그냥 다 드시라고 해서 드렸더니 한 달 있다 오셔가지고 너무 편하대 요즘에 그 아내분은 남편이 화를 안 낸대. 그리고 남편분은 아내분이 안 삐진대. 그렇다고 좋다고 해서 오시고 요즘에는 잠도 잘 자고 깜빡깜빡 하는 것도 별로 없고 너무 좋으시대. 이 두 분의 케이스는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오시긴 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가성치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영어로는 수도 디멘치아. 디멘치아인 듯 치매인 것 같지만 아닌 거죠. 가짜 치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감별 포인트는요. 치매는 서서히 생겨요.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어떤 질환도 그렇게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는 단기 기억력 저하부터 시작하는 인지기능 저하 질환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많을 것 같지만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치매가 아닌 것들은 되게 변동이 심해. 이랬다, 괜찮았다, 안 그랬다.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하시면 치매에서도 우울증이 생겨요. 근데 먼저 생기는 건 단기 기억력 저하예요. 최근 게 기억이 안 나. 옛날 얘기는 그냥 청산유수야. 그냥 하죠. 근데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 못 하죠. 요런 거죠. 단기 기억력 저하부터 시작하고 서서히 진행하는 거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가능성이 많은데 그 전에 인지기능 기억력 떨어지기 전부터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런 게 먼저 선행하는 경우가 가성치매에서는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이신 분들은 되게 MMS라고 제일 첫 번째 하는 검사가 있어요. 네, 그 검사 하려고 그러면 비행기, 연필, 소나무. 자, 기억하세요. 제가 1분 있다 또 물어봅니다. 하시면 1분 있다가 치매이신 분들은 비행기, 바나나 막 이러시고 막 오답에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우울증이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묻지 마세요. 기억 안 나요. 그래서 검사 태도부터가 많이 다르세요. 이런 게 좀 차이고요. 전형적인 거고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실까요? 근데 이제 우울증도 불안증도 이 감별 포인트긴 한데 또 세 번째로는 요분은 제가 직접 진료했던 분은 아니시고 제 자문을 했던 분이세요. 80대 남성이시고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았고 독감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밥을 잘 못 먹었어. 그리고 수분 섭취도 잘 못하셨어. 아무래도 탈수도 있었고 영양결핍도 있었고 잠도 못 잤고 그랬더니 갑자기 기억력이 확 떨어지고 집에 동네에서 길을 잃으시는 거야.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는 멍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망상도 하셔.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너 나를 갖다 버리려고 그런다. 그러시는 거야. 갑자기 멀쩡하다가
그래서 이 가족분들이 저랑 친한 가족이신데 전화하셨어, 저한테. 멀리 사셔가지고 전화하셨는데, 근데 저한테 치매인 것 같다고.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치매가 왔다고. 어떻게 되냐고. 근데 이런 거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치매 가능성이 없어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해야 돼요. 단기 기억력부터 떨어지는 서서히 진행하는 기억력 저하가 아니면 일단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닌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분은 선망이었어요. 선망. 흔히 선망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수술하고 나서 막 이렇게 헛소리하고 뭐 헛거 보이고 밤에 잠 못 자고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또 중환자실 들어가셔가지고 오피스탄 증상 보이시는 거. 근데 집에서도 기력이 쇠하거나 탈수가 심하거나 뭐 몸의 신체적인 질환이 심해지면 선망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뭐 요때 중요한 건 밤에 잠을 잘 재워드리는 거랑 옆에서 자꾸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아빠 절대 안 버리지. 우리 아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얘기 자꾸 해주시고 여기가 어딘지 지금이 몇 월 며칠인지 이런 걸 자꾸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분은 좀 다치셨어요. 너무 폭력적이 되셔가지고 가족들이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넘어지셨어. 그래서 많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선망은 갑작스럽게 망상도 생기고 엉뚱한 얘기도 하고 근데 몸이 안 좋았다가 그러면 선망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밤에 잠을 잘 재워드리게 약을 쓰는 게 좋아요. 밤에 잠만 잘 자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꼭 가셔야 되고요. 집에서 보시면 위험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실까요? 그래서 치매랑 감별이 필요한 3D라고 해요. 디멘치아, 디프레션, 딜리리움. 딜리리움이 선망이거든요. 요 세 가지가 서로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다시 강조하지만 치매는 서서히 진행하는 단기 기억 저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 중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 있었어요. 치매에 관련된 영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기 치매. 근데 사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니고 볼펜이 안 써지는 거예요. 잘 안 써져. 기억이 없어. 쓰려고 해도 잘 안 써져. 그러니까 아무리 기억해내려고 해도 그런 적이 없다 그래. 그런 적이 없어. 가물가물하다가 아니고 그런 적이 없어. 자기 괜찮대. 뭐 이렇게 하시기가 쉬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실까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다른 원인도 굉장히 많아요. 저 위의 것들은 신경퇴행성 질환, 흔히 치매라고 불리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치매의 종류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대부분은 알츠하이머인데 그 밖에 되게 드문 치매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 것들은 이제 우울증, 선망,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 결핍으로도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비타민 B12, B1 이런 거 엽산. 근데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드문데 특히 이제 B12 같은 거는 위산이 좀 적고 예컨대 위암 수술을 했어. 그러거나 그러니까 위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게 조금 장애가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생길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냥 주사제들만 드려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흔히 있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주실까요? 그 외에도 이제 흔히 치매 검진하러 병원에 가시면 의사들이 이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요?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MRI를 찍으면 MRI만 찍으면 치매인지 아닌지 딱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찍으라는 거구나. 그렇지는 않아요. MRI를 찍으라고 하는 이유, 또 피검사도 하라고 그래요. 무슨 치매인데 또 피검사는 하려고 그래. 근데 저런 걸 감별하기 위해서예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그 MRI를 찍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뇌종양이라든가 뇌혈중, 뇌농양, 수두증. 수두증은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마치 간수에 두부가 둥둥 떠 있듯이 뇌척수액에 뇌가 둥둥 떠 있거든요. 근데 뇌척수액이 만들어지고 나가는데 나가는 하수구가 막히면 뇌척수액이 압력이 높아지면서 뇌가 쪼그라들어요. 뇌척수액은 늘어나고. 네, 그런 게 이제 수두증인데 그런 게 치매랑 되게 유사해요. 서서히 진행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드물지만 그거는 혹시 그런 거라면 아예 번지수를 잘못 짚어서 잘못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감별을 위해서 뇌 영상 검사를 하기도 해요.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그리고 피검사도 하죠. 피검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뇌염이라든가 뇌수막염,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결핍, 혹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대사 질환 같은 게 있는지 보려고 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그래서 치매, 우리 국가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어디 보건소 가면 무슨 검사 공짜로 한대. 가서 하는 검사는 이제 MMSE 30점 만점에 한 10분밖에 안 걸리는 검사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애매해요. 그것만 가지고 치매인지 아닌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고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만점도 나와요. 조기 치매인데도. 경도 인지 장애에서 조기 치매 사이인데도.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치매 수준으로 점수가 나오지만 치매 아닌 경우도 많아서 1단계에서는 뭐 되게 알기는 좀 어렵고 2, 3단계로 내려가면 2단계에서 이제 그 좀 더 자세한 신경인지 검사를 하고 3단계 검사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이제 뇌영상 검사랑 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3단계 검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알츠하이머예요 라고 확진을 내릴 수 있는 검사는 아니에요. 그냥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치매로 오인될 수 있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를 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주실까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제 치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 네. 치매의 정의는 치매는 그냥 어떤 딱 질환은 아니에요. 그냥 뭐 질환은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질환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후천적으로 생겨야 돼요. 선천적으로 생긴 거 아니어야 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의 장애를 초래하면 그걸 그냥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임상적으로 흔히는 퇴행성 뇌질환 이나 뇌혈관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 그래서 치매 통계에서는 치매는 대부분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거의 대부분. 혈관성 치매가 있지만 대부분은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앓고 나서 인지기능이 떨어졌네 라고 원인을 그냥 쉽게 알기 때문에 저기 뭐 원인이 뭐지? 파악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치매는 확률상 알츠하이머 치매다.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 인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이가 제일 큰 요인이에요. 그리고 자극이 적은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노인분들 중에 독거 노인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인지가 되게 빨리 없어져요. 여기 그러니까 시니어 모임 같은 거 하시면서 서로 이야기도 주고받고 뭐 소셜 인터랙션 서로 표정도 보면서 상대방 감정도 살피고 웃고 얘기하고 이런 게 또 치매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최근에 논문들이 계속 그런 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력으로는 유전자가 있어요. 치매를 잘 일으킨다는 유전자가 APOE4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가 아밀로이드라는 아까 설명했지만 아밀로이드라는 그 찌꺼기 단백질을 처리하는데 그 찌꺼기를 없애버리는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아포2의 유전자형이 1, 2, 3, 4가 있는데 4형이 있는 사람은 좀 치매 확률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도 치매지고 그럼 내가 혹시 치매가 잘 걸릴래나? 걱정이네. 너무 걱정되신 분들은 저 유전자 검사 할래요? 라는 사람도 있는데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뭐 한다고 뭐
그거에만 따라서 치매가 걸리고 안 걸리고를 알 수는 없거든요. 하여튼 유전형도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음주, 흡연, 뭐 혈관 질환 뭐 이런 것도 유전자가 되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대부분 알츠하이머 치매다. 혈관성 치매를 뺀다면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강의를 끝내고 나면 여러분 기억 속에 이거 하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치매는 대부분 알츠하이머고 알츠하이머 치매는 어떻다? 서서히 단기 기억력부터 떨어지는 거다. 갑자기 망상 있고 이상한 얘기하는 거 치매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실까요? 2021년 국가통계예요. 보시면 우리나라 치매 통계에서 여성이 61%, 남자가 38%. 남자분들 아유 좋네 하시면 안 되는 게 오류가 있어. 뭐냐면 저 통계의 오류는 뭐냐면 여자들이 오래 살아서 그래요. 여자들이 오래 살아서 그래.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죠, 그렇죠? 여자들이 오래 살아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매 위험 요인 중에 제일 큰 거는 나이 드는 거예요. 나이 드는 거. 고령으로 여자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치매가 좀 더 많아요. 물론 그걸 빼고 나서도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 차이는 그냥 수명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또 알츠하이머가 제일 많고 연령별로는 당연히 이제 고령에서 많으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치매가 진행하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달라서 어떤 사람은 되게 빨리 진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고 뭐 정밀 검사, 아밀로이드 페트 검사까지 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했지만 별로 뭐 문제 없이 잘 지내는 분도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진행은 다 천차만별이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시고요. 저희 우리나라 2013 치매 역학조사 유병률인데 재미난 거는 보시면 이제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 확 올라갔는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시면은 85세 이상에서 쭉 떨어졌어요. 그렇죠? 요거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2013 통계에서 왜 저런지는. 근데 외국 통계를 보면 영국 통계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이제 여기 이제 영국의 통계인데요. 영국의 통계인데 이게 빨간 게 여성, 파란 게 남성이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이제 많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근데 저 통계는 알츠하이머를 진단 내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치매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죠? 치매의 정의는 후천적이고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겼어. 그러면 치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퍼센티지에 전부 다 그냥 대부분이 알츠하이머 치매인 건지 아니면 그냥 정상 노화 과정이 굉장히 빨라져서 두뇌를 만약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알츠하이머는 아니야. 근데 그냥 노화인 것 같네 라는 사람들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나이가 들수록 좀 많아지긴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역사를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저기 흑백 사진의 분이 이제 알로이스 알츠하이머예요. 저분이 1906년 11월 3일 독일 남서 정신과 학회에서 처음으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사진에 있으신 분은 그 첫 번째 그 병을 앓으셨던 분이에요. 데터르라는 여성분이시고 저분이 나이 50에 첫 번째로 처음으로 그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의 병원에 외래 진료를 보러 갔어요. 외래 진료를. 저 당시에 외래 진료를 볼 정도면 상당히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이제 넉넉하신 분이셨겠죠. 그러셨는데 증상은 서서히 진행하는 기억력 저하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 병원에는 안 갔겠죠. 망상과 환청과 불면과 행동 문제 때문에 가셨어요. 가셨다가 다음 해에 입원을 하셨고 입원 5년 동안에 알츠하이머라는 분이 관찰을 한 거예요. 병원에서. 결국은 병원에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신 해가 1906년 4월인가 그러셨고요. 그때 조직 검사를 하셨어요. 부검을 하셨고 부검에서 저 현미경 소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이 저 사람의 뇌 조직을 현미경으로 봤더니 저기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그 이상한 게 뭉쳐져 있는 거 있죠. 저게 이제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 단백질이 뭉쳐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억력이 떨어지고 환청망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의 뇌 조직을 검사해 봤더니 야, 저는 아밀로이드라는 게 생기는구나. 또 밑에 약간 올챙이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거는 타우 단백질이 엉켜 있는 거. 그 두 가지 소견을 학회에 최초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고, 이 알츠하이머란 분은 그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2015년도에 돌아가실 때쯤에는 뭐 학회장도 하시고 좀 유명해지셨지만 별로 무명의 그냥 학자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알츠하이머가 아까 그 표를 보셨죠. 나이가 듦에 따라 굉장히 많아지는 어떤 유병률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아마 알츠하이머 저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보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 야, 내 이름을 가지고 계속 왜 내 이름을 자꾸 부르나? 막 이렇게 모르셨을 거예요. 이렇게 유명해지셨을 줄은 자기 이름이.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중요한 발병 기전은 두 가지예요. 아까 현미경으로 보셨던 거, 아밀로이드 찌꺼기, 플라크가 생기는 거랑 타우 단백질을 얽히는 거.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요. 이게 이제 정상뇌예요. 정상뇌인데 이 보시면은 뇌가 가운데가 이제 허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끝으로 가로 가면 주름진 데가 약간 회색이죠. 저 옆에는 이제 뉴런이에요, 뉴런. 뇌세포라고 그러죠. 신경세포라고 그러는데 위에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그랗고 방사형으로 뻗쳐나간 데가 있고 밑으로는 이렇게 축삭도익이라고 긴 전선줄 같은 게 있어요. 뉴런, 세포 핵에 해당하는 저 뉴런의 핵은 뇌의 회색질, 그러니까 좀 어두운 부분에 있고요. 백색질은 왜 하얗냐면 그 축삭도익에 해당하는 저 엑손이라고 표시한 그게 지방으로 쌓여 있어요. 왜냐면 전기 신호 같은 게 서로 섞이지 말라고. 그래서 뇌의 백색질은 지방이 많아서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백색질은 저기서 하얀 건 다 전선다발, 회색은 다 대부분 다 신경세포 핵이 모여 있는데요. 근데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면 저 세포 핵에 해당하는 부위에서 원래 이렇게 실밥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실밥 같은 게. 그래서 걔가 나와가지고 무슨 신경 전달 물질이랑 신호 전달도 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걔가 끊어져. 그래서 걔가 끊어지는 거야. 걔가 끊어져서 막 떠돌아. 그러더니 서로 뭉쳐. 그게 아밀로이드 찌꺼기예요. 걔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게 하나의 원인이고, 또 세포 안에는 이제 저 전선 해당하는 그 전선 있잖아요. 바깥에는 피복이 지방으로 쌓여 있어서 뇌의 백색질은 지방이다라고 했는데, 저 안에 이제 구리동선 같은 게 신호 전달하는 튜브가 있는데 그 튜브 역할을 하는 튜브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게 타우 단백질이거든요. 그 뒤에 설명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쪽은, 그러니까 요 왼쪽은 멀쩡한 뇌고요. 이쪽은 알츠하이머의 뇌인데 일단 뇌가 좀 쪼그라들었죠. 뇌세포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 세포가 죽어. 아밀로이드 찌꺼기도 생기고 타우 단백질이 세포 안에서 세포를 자꾸 이렇게 펑션을 못하게, 기능을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세포가 죽어. 그래서 뇌가 저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세포들은 뭐냐면 염증 세포가 또 많아져.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의 기전에 염증 기전이라는 가설도 있는데 염증 세포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세포가 또 쉽게 죽어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밑에 가운데 그림처럼 뇌가 쪼그라든다. 그러니까 뇌척수액이 많아져서 뇌실은 커지고 타우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아진다. 다음 슬라이드 주실까요? 네. 그래서 타우 단백질은 여기 그 원래 그 전선 안에 있는 구리선 같은 역할을 하는 미세소관을 이렇게 저게 이제 잘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는 단백질인데 저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뭉쳐서. 그러면 저 구리선 역할을 하는 조그만 관이 구조가 이게 약해져요. 그러니까 세포의 신호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타우 단백질이 뭉치면서 미세소관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게 또 중요한 알츠하이머의 발생 기전이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또 오늘의 하이라이트 슬라이드. 이게 되게 중요한 슬라이드예요. 왜 중요하냐면 맨 끝에 있는 치매 임상 증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경도 인지장애. 그러니까 조금씩 깜빡깜빡 하다가 이제 이 정도면 치매다라는 식으로 진행하는데 그거는 이미 뇌 속에 아밀로이드 찌꺼기, 타우 단백질이 한참 생기고 나서야 증상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기에 일찍 발견하지 않으면 치매 증상이 생기는 시점은 이미 뇌 안에서는 꽤 많은 변화가 안 좋은 병변이 생기고 나서야지만 증상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생기기 전에 기억력 저하, 설명드렸죠. 서서히 진행하는 단기 기억력부터 저하. 옛날 거 떠올리는, 우리 어머니는 옛날 거 그냥 다 기억하세요.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근데 어제 거는 기억 못 하세요. 이러면은, 그거는 괜찮아요. 설명드렸듯이 알츠하이머는 볼펜이 안 나오는 거야. 이미 썼던 거는 잘 나와. 근데 새로운 게 입력이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 기억력 저하 전에 뇌가 이미 좀 쪼그라들어 있어. 그리고 그 전에 타우 단백질이 뭉쳐 있어. 그리고 그 한참 전에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머리 찌꺼기가 뇌 속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제 뭐 괜찮은데 근데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한참 이제 한 10년, 몇 년 전인가요? 뉴스에 이런 기사 난 적이 있어요. 아밀로이드를 안 생기게 하는 백신을 만들었다. 그래서 치매를 90% 예방한다. 그런 기사 들으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임상 연구도 했어요. 아밀로이드를 안 생기게 백신을 만들었어. 주사 한 대만 맞으면 아밀로이드가 안 생겨. 생긴 아밀로이드를 우리 몸에 백혈구가 와서 다 이렇게 쓰레기로 막 치워나가는 거야. 근데 아밀로이드는 잘 안 생겼어요. 백신을 맞으니까. 근데 뇌출혈, 뇌부종으로 사망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임상 연구는 중단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기대에 부풀었었거든요. 연구자들은, 치매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치매가 정복됐다. 이제 끝났다. 치매 이제 끝났다. 다 잡았다. 했는데 안 됐어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요. 그러면 치매를 그럼 지금 어떻게 진단하는 게 제일 정확할까? 아까 이제 치료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방법은 또 강조드리지만 골든 룰이 단기 기억부터 서서히 저하되는 인지기능 저하예요. 이것만큼 정확한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꼭 집에 갈 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신경인지 검사라는 걸 해요. 병원 와서 오면은 무슨 단어 보여주고 뭐 기억나는 거 적으세요. 뭐 그림 그리세요. 뭐 무슨 계산하세요. 뭐
좀 전에 알려줬던 거 다시 얘기해 보세요. 무슨 뭐 이야기 카드를 얘기 그림은 놓고 이렇게 그림을 순서대로 맞춰 보세요. 이런 거 자꾸 하는데, 근데 이거를 한다고 알츠하이머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니죠. 근데 어떤 패턴 혹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기는 해요. 그리고 뇌 MRI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뇌 부종, 뭐 뇌 종양이라든가 뭐 뇌 농양이라든가 그런 걸 좀 구분해내는 데 도움이 되고, 뇌가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를 보는, 아까 그 그래프 보이시죠? 뇌가 먼저 쪼그라들고 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임상 증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겨요. 뇌 MRI 검사를 하면 이렇게 위축이 됐네요. 위축이 뇌가 작아졌네요. 아이고 이건 알츠하이머 치매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뇌 MRI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네 번째는 이거는 요즘에 대학병원에서는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 못하고, 아밀로이드가 뇌에 얼마나 꼈는지를 볼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페트 검사. 근데 이거를 하면 야, 이거 지금 진짜 좋겠네요.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껴있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치매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게 알츠하이머다 아니다를 구분해낼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검사라고 해서 사람들 기대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80세 이상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인지기능 멀쩡한데 페트에서 아밀로이드가 껴있는 사람이 한 20%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정확한 검사이긴 하지만, 심지어 아밀로이드 페트 검사도 이것만 가지고 당신은 알츠하이머 치매다라고 단언은 못해. 아밀로이드가 많이 꼈는데도 멀쩡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이 검사도 무슨 아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고, 요즘에 이제 마지막 5번째 그냥 혈액 검사를 요즘에 나온 게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주실까요? 여기 이제 뇌 위축 MRI 사진 찍었을 때, 그 사진 찍으면 이제 의사들이 이제 컴퓨터 화면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뭐 이래요,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중요하게 설명하는 부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뇌가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를 보고, 두 번째는 그 뇌실의 확장. 그 가운데 보면은 요 알츠하이머 사진에서는 가운데 이렇게 커다란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가 뇌척수액이 많아진 거예요. 왜? 뇌가 쪼그라들었으니까 대신에 두부 간수의 역할을 하는 뇌척수액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저 밑에 측두엽, 여기 밑에 쪽에 약간 해마처럼 생긴 구조물이 있는데, 바다에 사는 그 말 모양 작은 생물 있잖아요. 그거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해마예요. 히포캠퍼스인데 조 부위가 특히 줄어들어요. 알츠하이머에서. 그래서 알츠하이머 기억력 떨어져서 MRI 찍으러 병원에 갔어요. 의사랑 MRI를 보러 가요. 그러면은 뭘 봐야 되냐면 해마를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해마. 저 밑에 있는 부분 있죠? 저 밑에 HOPPCOMP 요 화살표 있는 데가 아래 건강한 데인데 꽉 차 있는데, 그 옆에 거는 되게 작아 있잖아요. 저 해마가 특히 기억력과 관련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연구 중에 영국의 택시 운전기사들의 해마를 측정했던 연구가 있거든요. 영국 택시 운전기사들은 공간 기억력이 되게 많아야 된대요. 길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마가 좀 이렇게 커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해마가 좀 크대요. 그리고 독일에서 한 연구인데, 의대생들한테 의과대학 의사시험 보기 전에 해마 찍었더니 입학할 때보다 해마가 좀 커져 있대. 공부를 많이 하면 해마가 또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밀로이드 페트 검사예요. 현존하는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검사할 때 가장 정확한 검사예요. 아직까지는. 대학병원 가면 하실 수 있고 비용은 한 100만 원대 초반대까지 들어요. 근데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면은 뭐 이거 한다고 알츠하이머냐 아니냐 정확하게 다 구분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찍었더니 아밀로이드가 없어. 그럼 알츠하이머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야. 근데 아밀로이드가 조금 있는데 그럼 제가 알츠하이머인가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까지만 얘기하지 당신은 저렇다고 무조건 알츠하이머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돌아가신 분들 그냥 뇌 검사하신 분도 있어요. 시신기증 하신 분들. 그런 분들 대학병원에서 바이옵시하고 현미경으로 보거든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받은 적도 없고 인지기능 괜찮으셨다는 병 이루고 있는데 봤더니 아밀로이드가 많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밀로이드는 대략적으로 치매의 증상에 심하고 안 심하고랑 연관은 있지만 이게 꼭 1대1로 대응하지는 않는다. 없으면 없는 건데 있다고 알츠하이머가 심하게 계속 발생할 거냐?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혈액 검사로 요즘에 혈액 검사로 아밀로이드가 아니고 타우 단백질이 알츠하이머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논문이 많아요, 요즘에. 증상이 심한 정도라든가 타우가 좀 많으면 확실히 아밀로이드가 많은 것보다는 알츠하이머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래서 한 거고, 우리나라는 아밀로이드 검사예요. 근데 저거는 일부에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몇 군데에서 하지만 별로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대학병원에서는 안 해요. 근데 뭐 그냥 싼 값에 그냥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한번 해보자 하면 하실 수는 있어요. 몇 군데에서 해. 근데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서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C2N 검사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검사고, 저게 타우 단백질을 보는 검사인데 저게 높으면 아밀로이드 페트 검사보다 좀 더 정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뭐 그 치매 보시는 분들은 좀 기대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 다음 슬라이드 주실까요? 네. 그래서 치료 얘기를 드리면, 치료는 이제 먹는 약 있죠. 지금 병원 가면 흔히 그냥 치매약이라고 하는 약은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도네페질, 메만틴. 도네페질은 인지기능 부스트하는 거예요. 뇌세포가 떨어지면 죽으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인지기능에 중요한 성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아세틸콜린을 부스트하는 약을 쓰는 거야. 그래서 뇌가 약간 120% 짜내게 하는 거예요. 짜내. 그러면은 뇌세포가 죽었는데 남아있는 뇌세포로 그래도 얼추 좀 이렇게 만회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인 거죠. 그 밑에 있는 메만틴이라는 약은, 근데 이 약은, 도네페질이라는 약은 치매 초기에 먹어야지 좋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지나가면 별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메만틴이라는 약은 독성을 좀 줄여들어서, 신경 독성을 좀 줄여서 뭐 좀 그런 인지기능이 좀 개선되는 약인데, 요거는 좀 치매 초기보다는 좀 진행됐을 때 좀 효과가 있대요.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저게 이제 도네페진을 먹으면, 그러면은 먹는 치매약을 먹으면 얼마나 좋아지냐? 라고 봤을 때, 요 빨간 게 도네페진 먹은 사람들의 인지기능 점수예요. 인지기능 점수가 떨어지는 게 저 파란색이 약을 안 먹은 사람. 처음에 임상연구니까 자기가 뭘 먹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검사를 한 거예요. 먹는 사람도 모르고 주는 사람도 모르고 누가 진짜 약을 먹었는지는 임상연구가 딱 한 사람만 아는 거야. 그 사람만 데이터를 딱 봤더니, 왜냐면은 먹었으니까, 나 진짜 약 먹었으니까 좋아졌겠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짜 이펙트를, 플라시보 이펙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중 맹검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빨간색 약을 먹었더니 확실히 인지기능 저하가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근데 그냥 늦추는 거지 막는 약은 아니다. 인지기능을 부스트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을 이렇게 짜내서 올리는 약이야. 근데 저 약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치매가 한참 진행되고 나서 먹으면 별 효과가 없어요. 좀 초기에 먹어야 돼. 초기에.
초기에 먹으면 저 정도 효과가 있으세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치료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또 이제 아직도 그 백신 얘기 드렸잖아요. 백신. 그러니까 백신은 썼더니 막 뇌출혈로 죽고 뇌부종으로 죽고 막 그래가지고 야, 백신은 안 되겠다. 백신 한 번 맞으면 그 효과를 되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항체를 주죠. 항체. 항체는 줬다가 좀 시간 지나면 금방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겨도 조절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밀로이드를 잡아먹는 항체 주사를 주는 거야.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 2주마다 맞아야 돼요. 2주마다 맞으러 가야 돼, 병원에. 2주마다 맞아야 되고, 그래서 항체 주사제를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FDA에서 2023년 그리고 2024년도에 승인된 약물들이 딱 하나씩 있어요. 2개씩.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어. 비싸죠. 비싼데 별로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게 항체 주사 치료제를 썼더니 이쪽이 1번 환자, 이쪽이 2번 환자, 3번 환자, 4번 환자 보시면 조금씩 저기 빨간 게 아밀로이드예요. 아밀로이드가 어떻게 되죠? 줄죠. 줄어. 와, 아밀로이드가 생겼던 아밀로이드도 줄어들게 하는구나. 야, 이거 진짜 좋은 약이다. 해가지고 기대가 많았어, 사실. 엄청난 기대가 있었어요. 이제 치매 정복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치매를 이제 다 잡았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인지기능 평가를 하면 진행만 조금 늦죠. 그리고 부종 출혈이 백신보다는 적지만 또 꽤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아직 그렇게 돈은 엄청 비싸요. 미국에서는 거의 1년에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못해. 근데 먹고 1억 주사 맞고 막 부종 생겨서 막 입원하고 막 그러죠. 별로 그렇게 부러워하고 추천할 만한 거는 아직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예방이다. 예방.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미리미리 조금 뭐 약도 먹고 그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방 방법 다음 슬라이드 주실까요? 저게 이제 2023년 영국의 이제 제일 유명한 의학 저널이 란셋인데요. 란셋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12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리비전했어요. 옛날 것도 있는데 뭐 좀 추가했어. 첫 번째 건 뭘까요? 책. 인지기능이 계속 써. 공부하고 뭐 활동하고 뭐 계속 머리를 쓰라는 거야.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책도 보고 뭐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고 뇌를 자꾸 쓰는 게 좋다. 두 번째, 청력이 떨어지면 인지기능이 확 가라앉아요. 그래서 청력 떨어지는 거 우리 어머니 그냥 못 드셔도 뭐 괜찮으셔. 그러면 안 좋아요. 사실 인지기능에는. 청력 저하에는 확실하게 철저하게 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개선시키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모여있죠. 이렇게 시니어 모임 계속 오셔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시고 이러시면 소셜 인터랙션, 사회적 활동을 교류를 늘리는 게 최근에 좋은 논문이 되게 많아요. 사회적 활동을 늘리면 되게 좋더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요? 저거 우울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자극도 없어지고 뭐 그러니까 다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요? 저기 다섯 번째 밑에 운동하시고. 근데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근데 연구를 하면 그냥 저는 뭐 하루에 한 20분 걸어요. 요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고. 근데 안 걷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 조금 더 개선되려면 좀 더 하라는 얘기가 많아요. 하루에 1시간 얘기하더라고요. 1시간. 그리고 좋고 밑에 거는 이제 혈압. 처음에는 이제 알츠하이머는 혈압은 혈관성 치매니까 상관없겠지 했는데 은근 관련이 많대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인병 예방 있죠. 혈압 관리하고 당뇨 관리하고 하는 거. 그것도 되게 관련이 많고.
두 번째는 이제 저기 밑에 거는 담배 흡연을 안 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사과 모양은 이제 식이 조절하시고 체중 조절하시고, 그리고 저 밑에 건 당뇨 관리고요. 저 맨 끝에 두 개가 요즘에 추가된 거예요. 저 뭐냐면 대기오염. 의외죠. 대기오염으로 인한 알츠하이머 발생 위험 리스크가 꽤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머리 부딪히지 말라예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머리를 한번 쾅 부딪혔던 사람 있죠? 그 충격 자체가 뇌에 지속하는 손상을 좀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렸을 때 뭐 경미하게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머리를 한번 다치거나 뭐에서 살짝 떨어져 다쳤던 분 알츠하이머 위험률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위험한 거 할 때는 헬멧 써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